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네, 여기는 하남입니다. 하남. 네. 5년 만에 네 번째 풀체인지. 풀체인지. 모델 체인지를 거쳐서 변화를 준 신형 투산. 완전한 풀체인지 모델이죠. 신형 투산이 전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급하게 9시에요, 저녁.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신형 투산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지난주인가 온라인 런칭 네. 공개는 됐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은 또 어떨지 그걸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체적인 이미지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확실히 실물이 괜찮습니다. 실물이 훨씬 괜찮아요. 둘의 공통된 의견은 확실히 실물이 괜찮고 호평을 받은 전면부도 그렇지만 리어도 괜찮다. 테일램프가 사진보다 훨씬 나은데? 둘이 똑같이 한 말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번 디자인은 그 신형 아반떼도 그랬지만 이게 풀체인지 될 때 그 현대가 요즘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을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또 특이한 점은 저희도 이제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제 촬영물을 계속 확인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물을 보는 것만큼 사진 담는 게 또 쉽지가 않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진빨이 안 먹는 신형 투싼은 무조건 꼭 실물을 보셔라. 그래야지만 느낌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번에 투싼을 런칭을 하면서 현대에서 그 얘기를 했어. 세상에 없는 디자인. 또 처음 보는 디자인이긴 해.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 요즘 그려내는 현대의 디자인은 어떤 차를 연상해도 비슷하다고 떠오르지 않는 꽤 독창적인 디자인을 그려주고 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포인트가 되는 전면 그릴하고 DRL 천사의 날개. 날개를 표현을 해줬다고 하는데 요즘 현대자동차가 밀고 있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번역을 하자고 하면 감성적인 역동성,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나타부터 램프를 가지고 히든 램프, 숨겨서 들어가는 램프가 점등됐을 때는 램프 역할을 해주고 램프가 꺼졌을 때는 같이 차의 디자인과 녹아 들어가는. 마치 램프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릴을 넓게 형성해 놓은 거 아닌가, 일체화된 모습. 근데 램프가 점등되는 순간 바로 이게 DRL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하여튼 이런 디자인은 뭐 현대차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도 거의 첫 시도가 아닌가, 이 정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 좀 재밌는 게 여기가 다크크롬이야. 그 현대의 엠블럼 해놓은 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묻히다 보니까 색깔톤 자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튀지 않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데일라이트는 진짜 멋있습니다. 저거 투산 가네라고 존재감도 보여줄 수 있고 저 뒤에서부터 날라온다 이런 느낌 받겠어요. 램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 램프는 우리가 말하는 헤드램프가 아니고 그렇지. 낮에 들어오는 주간 전조등 DRL 라이트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램프는 이쪽에. 그렇지. 요즘 뭐 산타페라든지 팔리세이드라든지 적용해서 이제 범퍼 하단 쪽으로 라이트가 이제 현대차들의 SUV들이 특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위치에 대한 공통점들은 분명히 지니고 있어요. SUV의 어떤 현대에서 추구하는. 근데 각의 디자인의 구성과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전면부는 꽤 세련된, 그리고 누구와도 닮지 않은 투산만의 디자인을 잘 표현해주지 않았나. 최근 현대 모델들이 이제 후드를 굉장히 이제 범퍼 전면부까지 이렇게 덮는 형태로 디자인을 많이 빼고 있어요. 뭐 소나타도 마찬가지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모델들이 이제 예전에는 범퍼의 상단 부분이 있으면 그 뒤로 본넷이 연결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릴 끝부분까지 본넷이 거의 덮고 있다. 이제 후드 상부도 보면 엣지 라인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이 테두리 엣지 라인에서까지도 이제 곡선하고 직선을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볼륨감을 강조했다. 이렇게 약간은 일체형이 되다 보면은 조금 둥글둥글한 모습, 그러다 보면은 약간 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직선을 형성한 거를 커버를 어느 정도 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차가 낮아 보이잖아. 그렇죠. SUV인데도 불구하고 차는 낮아 보이고, 그릴하고 다 통합형으로 가다 보니까 넓어 보이고, 그러니까 낮아서 넓어 보이는, 요즘 현대자동차가 가장 밀고 있는 그 디자인을 투싼 전면부에서도 잘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측면은 디자인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투싼이 3세대 이전 투싼보다는 다 커졌습니다. 모든 크기가 다 커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 기존보다 15cm. 그러니까 차에서 15cm라는 건 세그먼트가 바뀐 거야. 그 등급 자체가 아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의 크기를 키워줬고, 그 키운 크기는 휠베이스,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그 길이에 더 많이 할당을 해줘서 휠베이스는 8.5cm,
이 정도의 크기를 이제는 투싼이 가지게 됐는데요. 상위 세그먼트인 산타페하고 휠베이스만 비교했을 땐 단 1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10m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정도로 실내 내부 공간에도 꽤 많은 확보를 해줬다. 그게 이번 투싼이 가진 가장 큰 어필 포인트. 그렇죠. 전장에 대한 길이가 확보가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의 그 어떤 편의성, 여유성, 그다음에 레그룸에 대한 어떤 편의 이런 것들은 방금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실내에서 이제 착석을 했을 때에도 야 이게 투싼의 넓이인가 싶을 정도로 과거 투싼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로 밖에서 외관으로 봤을 때도 좀 더 길게 빠지고 실제로 굉장히 사이즈가 업이 된 게 느껴지고요. 투싼이 준중형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중형이라고 중형급으로 봐도 될 정도로 이번에는 몸집을 상당히 키웠다. 이게 가장 주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디자인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와입니다. 와. 이게 우리 신형 아반떼. 아반떼에서도 측면부에 대한 직선, 헤드라이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휀다 라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엣지 라인이 도어를 거쳐서 리어 도어, 리어 휀다, 심지어 트렁크 라인까지 완벽하게 일체화되는 이 선들. 그리고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상부 쪽이나 하부 쪽에 라인에 대한 포인트는 줄 수 있는데 얘는 완전히 좀 달라요. 도대체 몇 번을 꺾었는지를 표현을 못하겠고 철판을 이렇게까지 가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특별한 조명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전시장 조명, 그리고 자연광에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가만히 그냥 어떤 특정 각도가 아니라 가만히만 봐도 분명히 그냥 도어인데 이 도어 안에서도 여러 각도의 볼륨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입체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보는 방향에 따라서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꽤 다른 캐릭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 색다른, 맞아요. 누구와도 닮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고, 보면 사이드 미러도 일반 사이드 미러 커브 쪽은 테두리 디자인만 잡고선 여긴 거의 그냥 라운드 처리가 끝나는데 그치, 가운데 또 라인을 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선에 미쳐 있다. 정말 선을 직선을 썼는데 곡선처럼 쓴 듯한 디자인을 봤을 때 재밌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몰딩 라인 쭉 윈도우 라인 타고 들어가고 여기 이거 하나로 쿠페라이크 같은, 요거 굉장히 이 크롬 라인으로 잘 만든 게 밝은 게 아니라 다크 크롬을 위주로 해야 딱 톤 다운된 거 썼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플라스틱으로 일반 플라스틱 검은색으로 막 구성했다면은 이 격은 완벽하게 떨어졌어. 이번 투자는 죽었어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온갖 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잘 선택했다. 칭찬한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 라인을 줘서 쿠페 같은 디자인을 연출해줘서 길어졌음에도 날렵하죠. 둔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만들어준 부분도, 그 사이드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투사는 진짜 보시면 할 말이 많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테일 램프입니다. 실제로 렌더링 이미지에서는 테일 램프가 수평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실물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도대체 이빨이냐, 이거 뭐 송곳니냐, 누구 이빨이냐, 도대체 주인공 누구냐, 뭐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었어요. 빼더라도 너무 두껍게 뺀 거 아닌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봤었을 때는 그렇지 않네.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제 사진에는 또 그렇게 보여. 맞아. 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와 사이드에 봤을 때 이 테일 램프의 볼륨감이 전혀 다르게 연출이 되고, 또 조형미 자체도 어쨌든 깎았잖아. 깎아서 엣지를 잡고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진상 평면 느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최근 이제 SUV들이 이제 후면부 유리에 대한 와이퍼 자체를 기존에는 보통 출되게 이렇게 놨었는데 숨겨져 있죠? 이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히든 타입. 네, 히든 타입으로 다 적용했고 엠블럼 적용했고 이 엠블럼도 특이한 게 밖으로 노출된 게 아니고 유리, 글라스 쪽으로. 글라스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실 와이퍼 숨겨놓은 건 예전에 SUV는 프리미엄급. 그렇죠. 근데 투싼에도 이런 거 적용해 놓은 건 칭찬할 만하다. 이건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스포일러랑 일체 형태로 깔끔하게 적용된 부분도 괜찮은데 단 하나 아쉬운 부분, 방향 지시등. 잘 안 보입니다 이쪽. 솔직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턴 시그널 램프는 좀 테일 램프 쪽과 일체형으로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방향 지시 등의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거. 근데 여기 마땅히 또 어떻게 보면 늘 데는 없는데 디자인이 없어요. 여기서 여기서 넣을 수가 없어. 또 투싼이 가진 세그먼트의 그 가격대 고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더라도 턴 시그널 램프는 좀 아쉽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 또 되게 잘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하여튼 이번 투싼은 선에 미쳐 있어요. 선과 선을 통한 볼륨,
이런 음각, 양각 효과를 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신경 굉장히 많이 썼다. 그러니까 투싼인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 디자인적인 완성도는 꽤 많이 신경을 썼고 만족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렁크. 이제 트렁크에서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보통 우리 트렁크 스위치는 요쯤에 있을 거라고 너무 플랫 생각하시죠? 위에. 네, 아니에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렌토부터 이렇게 아, 가더라고요. 다 요즘 이렇게 적용해요. 더 깔끔한 것 같아. 자,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차박. 캠핑 네. 이게 또 화제이기 때문에 짐을 어느 정도 실었을 때 트렁크 용량은 어떻게 보이나 그걸 좀 연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선은 치우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선은 완전히 비었을 때 상태 플랫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쪽 또 작은 수납함도 지금 보면은 골프백, 캐디백이 가로 형태로는 들어가진 않아요. 이 정도 폭이면은. 이 정도면 이제 대각선이고, 지금 봤었을 때 이제 소렌토나 뭐 산타페랑 만약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 소렌토가 그나마 산타페보다 조금 더 거기질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걔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캐디백 4개, 보스턴백 4개가 조금 빡빡하게 테트리스 식으로 쌓아야 됩니다. 투싼도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이쪽 뒤쪽이 조금 더 쿠페 형태로 더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재 공간은 산타페나 소렌토보다는 조금 작아 보인다. 높이적으로 네. 좀 손해를 볼 네, 수밖에 볼 없는 수밖에 디자인인데 없는 거죠.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 없는 그럼요. SUV의 기존 뭐 가장 핵심은 역시 이 트렁크 공간에 대한 러기지 공간에 대한 용량이니까 그건 충분히 확보는 하고 그리고 있다. 이전 세대 투싼도 뭐 적재 공간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었고 또 폴딩 2열 시트 폴딩도 되고 자, 이쪽에 이제 레버를 당겨주면 폴딩이 자동으로 앞으로 이제 이쪽도 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완벽하게 눌러보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랫하게 형성이 되죠. 실제로 요즘 이제 유행하는 차박 그런 걸 할 때 스펀지 형태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을 깔아놓고서 하면은 생활하는데 문제 없다. 이게 역시 요즘 SUV를 이용한 차박의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전 세대 3세대 투싼보다 얼마나 많이 지금 공간 베이스가 넓어졌는가. 지금 2열을 폴딩을 등받이를 접어줬는데도 레그룸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아까 촬영을 위해서 지금 운전석이랑 조수석을 굉장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여유 공간이 있다. 이 정도면은 뭐 이걸 과연 투싼 사이즈로 볼 것인가. 겉에 외장을 보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사이즈는 증대된 것은 과거 투싼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실제 체감을 할 수가 있고 이번 투싼은 이렇게 실제로 밖에서 볼 때마다 실내 공간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자, 실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또한 이전 세대하고는 부품 나눠 쓰는 게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완벽히 새롭게 그려줬고요.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건 약간 반전이었어요. 풀스크린 터치일 줄 알았는데 물론 다 터치예요. 다 터치 방식이긴 한데 이건 정전식 터치고 여기는 이제 LCD 화면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고. 진짜 이거 하나의 스크린인 줄 알았어. 근데- 처음 이미지 공개됐을 근데 때. 실제로도 이렇게 봐도 제가 극혐하는 소재가 뭐죠? 하이그로시. 하이그로시죠. 예, 이 정도는 이거 인정할게요. 이거 좋아요. 예, 이거는 전체가 그냥 통으로 일체화된 느낌이 확실히 받습니다. 확실히 받고 지문 남아도 난 이건 인정할게요. 현대에서 잘 쓰는, 즐겨 쓰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 그렇죠. 그리고 공조기 시스템. 이걸 그냥 붙인 거야.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이 10.25인치 요거 쓸 때 잘못하면 이 경계선이 따로 꼭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걸 매립해 놓는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를 쓰니까 경계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짜 스크린에 다 올려놓은 듯한 여기가 10.25인치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고 나머지는 그냥 패널이잖아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인데 이걸 다 하나로 묶어놓은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고요. 단 이거는 이제 해당 차량이 가솔린 인스퍼레이션 최상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트림에서는 이거랑 좀 다른 디자인이 들어가긴 하지만 상당히 멋스럽고 이번 신형 투싼에서 가장 돋보이는 실제로 센터페시아에 대한 거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야 이렇게 적용해 놓으니까 무언가 화려한 여러 가지 요소가 없다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강조가 된다 느껴지는데 요즘은 이제 대용량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거의 연결돼서 하나의 일체화된 형상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최신 투싼은 이제 센터페시아를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기판에 대한 공간이 따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질적으로 디자인에 묻히지 않는 느낌이 다소 들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대시보드, 대시 패널과 이 경계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수직 낙하거든요. 경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거냐면요. 자연광에 의한 디스플레이 번짐 현상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가려준다든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햇빛이 들어왔었을 때 시야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반사되지 말라고 그 요소가 가장 큰 건데 특이하게 완전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투사는 요즘은 중앙 디스플레이 다 플로팅 타입으로 돌출된 스타일로 가져가고 하우징, 그러니까 덮개를 씌우고 그 안으로 계기판을 넣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데 투사는 그 반대 다시 매립 형태로 왔고 이거를 플로팅 그러니까요. 타입으로 갔는데 하우징에 없어지는 이 첫 번째 그 장점은 전방 시야. 그렇죠. 이게 다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걸 역판사 패널을 썼대. 그래서 뭐 코팅하는 필름 그렇죠. 좀 비싼 걸 써서 반사를 줄인다고 했는데 빛 번짐은 어느 정도 조만간 실제 주행 관련된 이제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그 느낌을 정확하게 어떨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추가로 전달을 드리기로 하고요. 10.25인치에 대한 해상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 이렇게 바뀌는 이런 거는 아반떼 사용했던 그 그래픽 네. UI들이 투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깔끔하고 이렇게 라운드를 긋고 여기도 에어벤트 지금 현재 보면 이 도어에서부터 도어 트립에서 이 에어벤트 라인이 시작이 돼서 쿼터 패널까지 위에까지 다 연결돼서 일체화시켜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런 좌우 대칭, 이 밸런스는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에어벤트는 여기는 에어벤트인 걸 알겠는데 여기는 에어벤트 같지 않게 그렇죠. 요런 디자인들도 꽤 많이 신경을 썼고 시트 메모리 그것도 이 라인을 따라서 깔끔하게 조금 특이했던 거는 제가 지금 아직 이제 막 투산 처음 봤으니까 정확한 정보가 아직 다 조작을 해보진 못했지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지가 않아요. 없어. 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물론 원가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여기다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면 포인트 하나만 줬으면 굉장히 또 달라지는 디자인이 또 라운드로 잘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야간에 좀 네. 불이 밝혀지면 훨씬 이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재에 대한 선택도 도어 트립 같은 건 인조 가죽이나 뭐 이런 것도 적용을 했는데 플라스틱도 같이 적용돼 있고 과거의 그런 플라스틱과 완전히 느낌 달랐는데 우리 아까 트렁크 쪽 마감재는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 플라스틱이 맞는데 거긴 어쩔 수 없어요. 워낙 기스도 그렇고 원가에 대한 절감도 있고 그쪽은 그런데 이쪽 지금 사람이 탑승하는 쪽에 대한 이 도어 트립의 마감재 쿼터 패널의 이 플라스틱 마감 이런 우레탄 소재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마감도 상당히 네.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 패브릭을 이용한 이 포인트 근데 소재가 계속 반복돼서 맞물리고 가는데 어색하지가 않아. 괜찮아요. 되게 조화롭게 잘 구성을 해놨고요. 기어는 전자식 기어 레버 적용이 되어 있고 버튼 조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 적용이 됐고 그 위쪽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는 일리아 시트, 통풍하고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주차 관련 버튼들도 일렬로 깔끔하게 구성을 해놔서 사용하는데 별 불편 없는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하단 완전히 뭐 뚫려있는 넥소나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렇진 그래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좀 올라온 형태를 이것도 좀 특이하긴 하네요. 보통 전자식 기어를 선택했으면 이 밑에 공간이 분명히 남거든요. 산타페도 그렇고 넥소도 그렇고 이쪽을 또 적재할 수 있게 통으로 이제 뚫어놓는. 뚫어져 있는데 왜 또 이건 막았을까? 뭐 원인이 있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위쪽은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네. 무선 충전할 수 근데 이것도 세워놨어 여기가 보통, 아니고 보통 여기 거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 이쪽 공간을 또 추가적으로 쓸 수는 있죠. 있으니까 USB 여기는 좀 하이그로시 사용해서 지문에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싼이라고 하면 이해 갈 만한 그리고 좀 더 높은 수준의 마감과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자, 이어로 왔습니다. 이번 투싼의 가장 큰 장점 휠베이스가 길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레그룸 2열에 대한 레그룸도 8cm인가? 자, 여러분 8cm면 대략 이 정도일 거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촬영 때문에 저희는 항상 촬영 때는 시트를 뒤로 넉넉하게. 밀어놓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거의 뭐 손바닥 이 면 보세요. 이거 오늘 어떻게 표현해야 돼? 거의 손바닥 하나 정도가 지금 넓어져 있는데 8cm면 이 정도가 기존에 좁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의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는 투싼을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휠베이스 축간거리를 늘린 걸 거의 다 2열에 할애를 해줬기 때문에 2열에 대한 거주성 그리고 편의성은 훨씬 더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헤드룸에 대한 공간도 높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아시죠? 제가 대한민국 남성 평균 키에서 하체보다 상체가 긴 남자인 걸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잖아요. 안다요? 괜찮습니다. 공간적으로는 훨씬 더 편해진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는
앞뒤로 이동은 안 돼도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은 돼서 해볼까? 각도도 상당히 네네. 누운 형태까지 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오너들이 만족스러웠던 그런 요소도 잘 이어준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이게 소형 SUV 그 다음에 뭐 준중형 SUV의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은 베이스 길이가 짧다 보니까 2열에 앉았을 때 레그룸도 적은 것도 문제지만은 노면에 따른 진동을 거의 뒤쪽은 잡아주지를 못해서 착석을 했을 때 거의 튕기는 느낌이 굉장히 통통 튀는. 강했다. 물론 저희가 아직 시승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길어지면 뒷좌석은 편합니다. 승차감은 좋아진다. 네, 분명히 좋아졌을 거예요. 다음번 시승을 통해서 한번 그 느낌도 전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2열 시트도 열선은 네, 다 2단으로 조절할 수 있고 USB 충전 단자 네,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별도 들어가 에어벤트 있고요. 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뭐 시트 가죽 질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딱히 불만이 생길 부분은 없고 네. 전체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투싼이 갖는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2열이 아닐까. 자, 여기까지 5년 만에 네 번째 모델 체인지를 통해서 변화를 준 신형 투싼 만나봤는데요. 어땠어? 일단 실내는 뭐 가장 최근에 따르는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았었고 센터페시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잘 뺐어요. 그 다음에 겉에는 호불호를 떠나서 파격이다. 이 정도의 디자인을 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실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만족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거는 확실하게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형 아반떼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왜 이렇게까지 아반떼하고 투싼을 이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경쟁이 심한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들을 아반떼하고 투싼은 현 시대에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느껴지고요. 신형 투싼은 조만간 저희가 주행을 실제로 해보고 느낌 시승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세대 신형 투싼 만나봤고요. 저는 레드RPM 피트 정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